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세계 군사 균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극한 대립이 완화되면서 한국은 기존의 서방 무기 체계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Su-27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관심을 끌었다. Su-27은 당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기동 장거리 전투기로 특히 대형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동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다. 한국 공군은 이미 F-16과 F-4 같은 서방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만약 러시아제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공군 전력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검토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실제 구매 협상이나 정식 도입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Su-27의 성능과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투기를 선택하고 어떤 형태의 공군력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결국 이 검토는 단순한 도입 가능성보다도 한국 공군이 세계 각국의 최신 전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장래의 전략적 방향성을 고민했던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Su-27에 대한 한국 공군의 검토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탐색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비공식 평가였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 전투기를 실제로 도입하거나 공식 협상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구매 절차보다는 정보 교환이나 기술적 분석 수준에서 Su-27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평가 과정은 일부 군사 교류나 전시회, 그리고 비공식 자료 입수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실제 조종이나 심층적인 운영 시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외형적인 성능 확인과 기본적인 기술적 비교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Su-27이 당시 한국이 보유한 서방 전투기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파악하려 했다. 결국 이 평가는 실질적인 도입 결정을 위한 단계라기보다는 향후 전력 계획에 참고할 자료를 축적하는 성격이 강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러시아 전투기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 정비 및 군수 지원상의 난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Su-27 검토는 탐색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한국 공군의 전략적 안목을 넓히는 데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했다. 한국 공군이 Su-27을 검토했을 당시 이미 F-15와 F-16은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Su-27의 성능은 자연스럽게 이들 서방 전투기와 비교되는 대상이 되었다. Su-27은 대형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고각 기동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F-16은 기동성 면에서 우수했지만 항속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F-15는 장거리 작전 능력과 탑재량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Su-27의 날렵한 선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무장 측면에서도 Su-27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으며 특히 R-27 같은 중거리 미사일은 당시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이던 무기와 비교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서방식 무장과의 호환성 부족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공군은 Su-27이 제공권 장악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기체임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자국의 작전 환경과 동맹 체계 속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결국 이러한 기술적 비교는 단순한 성능 우열 평가를 넘어 공군 전력 구조 전반을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과정이었다. Su-27의 비공식 평가 과정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 중 하나는 운용상의 한계였다. 한국 공군은 이미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모든 주요 전투기와 무장은 서방식 표준에 맞춰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제 Su-27을 실제로 도입한다면 가장 먼저 무기체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공대공 미사일, 항법 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 대부분이 서방 장비와 연동되지 않아 별도의 개조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정비와 부품 수급 역시 큰 걸림돌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엔진, 전자장비, 무장 시스템 등의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전투기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정비 인력과 조종사 교육 과정도 서방 기체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훈련과 추가 비용이 필수적이었다. 결국 Su-27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서는 한국 공군의 기존 인프라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도입 가능성을 크게 낮추었고 공군의 관심을 참고적 수준에 머물게 했다. Su-27에 대한 비공식 평가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올지 여부를 넘어 한국 공군이 장기적인 전력 구성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남았다. 당시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Su-27을 검토함으로써 동맹의 다른 무기체계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 검토가 아니라 전력 다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전략적 사고의 일환이었다. Su-27은 제공권 장악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큰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 공군이 미래에 어떤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검토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간접적인 자극이 되었다. 공군은 다양한 옵션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며 단일 동맹 위존의 한계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기술 자립과 국산화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Su-27 비공식 평가는 전력 강화에 직접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넓히고 미래 공군력 발전 방향을 모색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결국 KF-21 보라매와 같은 국산 전투기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크다. Su-27의 비공식 평가는 실제 전투기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한국 공군과 방위산업계에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성능이 뛰어난 기체라 하더라도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정비체계, 군수 지원망 등 운용 전반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력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스펙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유지 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또한 Su-27 검토 과정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외국산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치적, 군사적 제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 후일 KF-21 보람의 추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Su-27 평가에서 얻은 교훈은 기술 자립과 전력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자국의 전략 환경에 적합한 항공 전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비록 Su-27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 평가 과정은 한국 공군의 발전사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